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 모셨는데요. 시장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2.6% 상승해서 7,48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3.3% 상승해서 82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 어제 순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오늘은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SMR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염 이사님이 오실 때마다 시장이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해안을 좀 부탁드리고 네. 있는데 네. 자, 오늘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호재는 역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오늘 좀 주춤하네요. SK하이닉스가 시세를 좀 못 낸다. 네, 물론 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예, 어제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많이 못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8%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오늘 뭐 세론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밤에 상장을 하죠. 그래서 네.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막상 날짜 다가오고 또 이제 청약도 끝났으니까 이제 배분도 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사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주가가 장중에 한 9% 올랐다가 네. 끝나고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덜 올랐더라고요. 한 4%대에 끝났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를 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직은 좀 아니고 뭐 수급도 좀 약간 꼬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도 있어서 이게 뭐 추세가 이제 꺾여서 못 간다 이런 거보다도 일단 하이닉스만의 고유한 그 ADR 상장 요 모멘텀이 일단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제 좀 소진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오늘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계속 방송을 처음부터 호흡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많이 수익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네. 저희가 워낙 원초적부터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많이 고점에 물렸다. 네. 그러니까 지난 아픈 과거들의 대자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심리가 격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뭐 중장기적 추세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 추세보다 지금 중요한 게 수급이라서 도대체 수급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정부도 계속 좀 고민이고 지금 뭐 상장 폐지 얘기 나오잖아요. 단일 그렇죠. 종목. 요게 일단 영향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쏠림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난 이제 6월이었죠. 6월 증시 보시면 5월까지만 해도 반도체로 그렇게까지 쏠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들어와서는 오르는 날은 반도체만 가고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V 코스피가 막 90 이렇게 지금 그쵸. 네. 너무나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수급의 쏠림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 실제로 출시 이후로 13주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올해 단 한 번도 사실 2014년 이후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코스닥에서 판 적이 없어요. 아하. 지금 올해 현재까지 9조를 팔았어요. 코스닥을. 그러니까 이것만 대입하시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옮겨가는 거고. 옮겨간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돈으로 레버리지 ETF 샀으면 이 난리가 안 났겠죠. 새로운 자금으로. 근데 옮겨가서. 갖고 있는 걸 팔아버려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기가 좀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떨어지고 여기 관심도가 멀어지고 근데 오늘은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반도체만 가나 이런 생각 오전에 분명히 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삼전닉스 약하고 지금 보면 뭐 현대차, 뭐 네. LG엔솔, 그다음 뭐 조선 주들도 좀 그렇고 원전주, 네. 예, 이런 게 급등하거든요. 괜찮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좀 너무 반도체 일반으로 가면 또 이 레버리지로 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수급이 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이게 오늘만 그러면 안 되고 좀 이제 약간 확산되는 모습이 좀 이어지면 이 수급이 분산되면서 조금 시장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러질 못했다는 거죠. 계속 그냥 그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 ETF를 최근에 좀 약간 파는 걸 봤는데 네. 반대로 또 단일 종목 인버스를 사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이제 레버리지에서 인버스로.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
방향만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쏠렸는데 오늘은 한번 수급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수급 구조로 보면은 일단은 지금 확산되니까 약간 이제 거기서 돈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거는 아마 정부도 예측 못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못했더라도 그렇게 좀 정교하게 좀 설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시뮬레이션도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아마 예탁금은 올릴 것 같아요. 허들을 지금 1,000만 높이는군요. 원인데 네. 이게 뭐 이렇게 루머로는 5천만 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억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좀 누구로 뜨리려면 그래서 네. 억대로 올려버리면 접근성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ETF에 좀 열기가 좀 식겠죠. 지금은 그게 조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시장의 정욕을 믿을 것이냐 의 네. 의견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들을 높인다.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는 돈이 없어서 레버리지 하는데 허들을 높여버리면 그럼 또 있는 사람들만의 놀이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그렇죠. 못 하고요. 못하죠. 그냥 네. 가만히 두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정화정이 제일 좋긴 예, 한데 근데 너무 지금 시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실은 펀더멘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걸 그냥 가만히 또 두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상패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패한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저기 홍콩에 3배짜리 있거든요. 네. 글로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아니고 다만 일단 뭐 그게 일시적일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좀 문턱을 좀 높여주는 거죠. 높여서 좀 열기를 식히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자금이 좀 돌아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가장 근간에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중장기 흐름으로 보자 네. 밀리면 조금씩 담아가자는 말씀 드리는데 이 수급 때문에 다 이게 꼬임이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풀려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 사실 좀 건전한 것 같다. 왜냐하면 종목장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코스닥도 많이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 아침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요. HLB가 좀 안 좋은 한가가 소식이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FDA 임상 그 승인을 또 못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이거 딱 승인만 받으면 이제 끝인데 그렇죠. 지금 벌써 3번째거든요. 그래서 하한가 그 찍히는 거 보고 아 이것도 오늘 또 코스닥 이거 바이오 빠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알테오젠부터 지금 급등하기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정반대 상황.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건 HLB의 문제지 음. 바이오 전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HLB가 지금 못 받은 거지 알테오젠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시장은 요거를 이제 같은 묶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게 이런 그림이 좀 미리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그냥 오르는 날은 삼전닉스, 삼성전기, 그 S7이라 그러죠. 거기 지분 갖고 있는 회사까지. 네. 거기 다 합치면 65% 되더라고요. 그 코스피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로 돈 다 들어가. 거기 그러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합치면 전체 거래되면 70%가 그쪽으로 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면 그쪽 가고 그리고 여기가 빠지면 다른 데가 가야 되는데 여기는 돈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그게 악순환인데 오늘은 삼전닉스가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오르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마이너스 나는 건 아니거든요. 견조해요. 네. 견조한 가운데 네. 다른 종목으로 지금 온기가 완전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은 저는 이론장이 좀 펼쳐진다면 이러면서 이제 변동성 줄이고 바닥 잡아가면 상당히 좀 다음 스텝이 되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죠. 빨리 또 뭐 이렇게 위로 올라서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러면 좋죠. 사실 사람들 기분은 또 그러면 또 기분이 분위기가 또 좋잖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갈 때 쉴 때 쉬어주고 갈 때 좀 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 보면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갈 때 날아가고요. 네. 떨어질 빠질 때 때 무섭게 그냥 떨어져. 폭락을 네. 그러니까 결국 이사단이 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오르냐 내리다 보냐는 저는 여기서 변동성을 줄이는 게 이 V 코스피가 좀 확 빠져주는 게 네. 이 하반기 장세를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건강한 시장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급등 상승하는 네, 걸 그죠.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려면 7월 빅테크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7월에 빅테크 실적이 나쁠 리가 별로 없고 네. 제일 걱정이 그거죠. 숫자도 숫자인데
이거 지출 줄이면 어떡하나. 캐펙스. 네. 네. 원래 그렇죠. 이제 주가가 확 올랐다가 이제 한번 조정 나오면 이제 뒤이어서 그게 꼭 나와요. 이제 아무도 이거는 검증도 안 됐는데 그냥 시장에서 지레 걱정부터 합니다. AI 지출 줄일 거다. 뭐 메모리 피크아웃론 계속 나오고 이거 이번만 보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난 3월에도 전쟁 났을 때도 그렇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다 소음이었고. 근데 왜 소음이냐면 지금도 오늘 이미 메타가 다 얘기했잖아요. 저커버그도. 예, 컴퓨팅 용량이 남아서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캐나다에 데이터 센터 짓고 내년에 용량 2배로 올리겠다고 했고. 그다음 메타가 좀 치킨 게임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좀 밀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오늘 그 메타 저커버그가 진짜 3년 만에 X에다 글 올린 것 같더라고요. 자체. 네, 자체. 네. 예. 이거 나도 참여하겠다. AI 모델 경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하는 순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그 다음에 GPT 5.6이 지금 이제 오늘 공개됐더라고요. 성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토큰 비용도 낮춰주고 네. 이렇게 자체 벤치마킹한 거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뭐 클로드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예, 제미나이도 지금 이제 업데이트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메타까지 뛰어드니까 4개 업체가 이제 경쟁하고 중국은 네. 중국대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확산되는 거죠, 저변이.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 CEO가 나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까? 금리 오른다고 그만할까요? 저는 금리 인상도 별로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투자 금리 시대 인상도 악재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악재면 왜 코스피가 이 금리가 우리나라 시중 금리가 2% 초반에서 3% 후반까지 왔는데 네. 코스피가 3배 올랐어요.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주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의 시대가 아니라 AI 투자 시대거든요. 네. 투자의 시대에는 과거에도 우리가 2004년, 2007년 브릭스를 열릴 때 그때 금리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 제조업 투자하면서 우리가 지수가 4배 올라 버렸어요. 금리가 급등하는데 지금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번엔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네. 미국의 AI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린 똑같이 또 중간재 공급하죠. 인프라 공급하는 거죠. 그때 사이클과 똑같아요. 근데 그때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너무 오르고 나서 이제 버블 터진 건데 지금 금리 미국이 그렇다고 금리 인상 할 것도 아니지만 네. 뭐 한 번 한다고 그게 아마존이나 메타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근데 네. 계속 올리면 부담은 되죠, 당연히. 근데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혹시라도 뭐 금리 인상 한 번 하면 시장은 분명히 흔들려요. 네, 그땐 또 한 번의 기회가 저는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우려할 거는 금리가 아니라 사실 이제 AI 경쟁에서 제일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은 뭐 지금은 아닌데 누군가 승자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승자 독식 하는 급판이 네, 오히려 그럼 더. 끝나요. 더 이상 투자 안 합니다. 뭐하러 투자하겠어요?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일 두렵고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공급이 팍 늘어나는 거죠. 네. 순식간에 수요보다. 예, 근데 그거는 내년까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스토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변동성 뭐 어떤 이슈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투자를 해야 되고 다만 주의하실 거는 너무 올랐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운데 외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굵직한 기관에서도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다 높여놓잖아요. 네, 지금 타겟 맞아요. 프라이싱을. 근데 그 가운데 수구의 이슈로 이렇게 눌림목이 있으니까 지금이 참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슈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우리의 반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사주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역마진 하면서까지 사겠느냐.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근데 그래서 애플도 지금 이제 불만을 제기해서 중국을 이제 우회해서 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애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자기가 그동안 갑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애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메모리 값이 뭐 심지어 중국 그 AI 데이터 센터랑 전혀 상관없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나냐 아시죠, 대만에 여기도 메모리 값이 그냥 급등해서 그 저기 메리츠 김선호 연구원님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나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문서로 이미 그 고객들한테 제출했대요. 예, 분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이제 이거 받아라. 예,
우리는 이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거기랑 상관없는 곳까지 지금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근데 배짱으로 지금 나간다는 건 지금 이게 메모리 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당분간은. 근데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죠. 다를 텐데 빅테크 CEO들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가격을 좀 묻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 로이터 보도가 있었잖아요. 메타가 삼성전자 샌디스크랑 LTA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높은 가격에 그냥 여기서라도 묶어버리자. 더 올라가는 거 좀 막자.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저는 그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가면 사실 삼성닉스한테도 부담돼요. 이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급락할까봐 혹시 메모리 값도 이러다가 갑자기 저항이 일으켜서 빠지는 거 두려워하는 건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가격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높은 가격이 장기간 유지돼야 되거든요. 네. TSMC처럼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한 논란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되니만이 그러니까 PR이 6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오늘 메타의 그런 내부 문건에서도 나온 것처럼 빅테크들은 5년짜리 장기 계약을 지금 맺고 싶어 해요. 근데 삼성한테도 나쁠 거 없고요. 하이닉스한테 그럼 장기간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시장이 이제 인정해주면 이제 PER이 레벨업하는 거고. 근데 아직도 이 가격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사이클이다. 그래서 저는 인정 언제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언젠간 인정을 할 것 같고 가격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LTA가 확산되면서 되게 이 사이클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래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정말 가격 저항 때문에 안 살 생각이면 계약도 아예 안 하겠죠. 필요 없으면 그냥 버티기 들어가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여기서 투자를 내가 메모리 값 좀 더 오르는 것 때문에 못 사가지고 한 달 늦춘다? 그럼 경쟁자들한테 그냥 뺏기는 거죠. 네. 역전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격 저항이 있더라도 이 가격을 인하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흐름이 좋아서 코스닥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코스닥이 상승 흐름을 타려면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 종목들 보면 일부 바이오 종목들을 빼고는 바이오 흐름이 좋아요. 네. 스타 플레이어가 바이오 종목들이 될까요? 바이오 섹터가 될까요? 바이오가 되면 좋은데 네. 근데 아직은 스타 플레이는 없어요. 아직은. 오늘은 이제 약간 순환 차원에서 오르는 거고 네. 다행히 좀 많이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 시장을 이끄는 이제 강력한 시가총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오가 당연히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좀 시총이 큰 게 그 반도체 소부장 세 번째가 이제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시장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데 근데 이 셋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모멘텀은 사실 좋아요. 네. 네, 뭐 아까 반도체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마이크론도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더 늘린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뭐 될진 모르지만 바이오도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 당연히 하반기에 네. 스타 플레이어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 바이오 쪽에서 호재가 지금 나온 건 없거든요. 하반기에 또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좋은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바이오주들이 또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예전에 알테오젠이 한번 이끌었던 것처럼 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좀 약간 이벤트가 좀 공백 상태거든요. 딱히 나올 이슈가 없어서 그걸 바라본다면 바이오에서 지금 당장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소외받던 데에서 약간 순환 매성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코스닥에서 좀 더 확률이 높은 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한쪽하고 장비.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시총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시총이 거의 뭐 한 4위까지 갔는데 그리고 저는 2차 전지도 한번 좀 반격하지 않겠냐. ESS가 지금 늘려서 그렇지 지금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반드시 이제 ESS를 좀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지어도 이 송전망 연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뭐 LNG,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일단 저장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ESS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는
크게 늘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전기차만 보다 보니까 네.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ESS 쪽은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주들이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또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저는 일단은 반도체가 좀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더 강한 것 같고 네. 가을부터는 또 약간 바이오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때 학회도 이벤트가 있고, 생기니까. 예, 이벤트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준다면 코스닥도 좀 이렇게 숨통이 튀고 10월에 아마 코스닥 승강제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9월에 말해서 10월. 네. 그때도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때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수급이 좀 바뀌는 게 그 승강제가 발표되잖아요. 70개 기업을 찾아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또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잘 찾아서 이제 그 투자를 해 놓으시면 실제로 70개가 확정되면 ETF 수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승강제도 한번 그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운용사도 좀 바쁘겠어요. 또 관련돼서 네네. 그 하나의 이벤트장이 열렸으니까. 네. 네. 네, 여러모로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다음 주는 일단 이제 미국 CPI가 좀 제일 좀 큰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물가 측면에서 그렇게 막 예상을 크게 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진 않고 다만 이제 근원 물가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근원 좀, 물가. 예, 근원 물가가 튀면 또 약간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시장은 좀 이제 그 부분은 약간 불편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저는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좀 지표 중에 하나는 뭐 소비자 물가. 일단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잘 통과한다면 분위기 자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런 구도로 가주면 참 좋아요. 이게 골고루 가는 거. 그렇죠. 예. 삼성전자도 오늘 좀 그래도 한 4% 지금 급등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다른 종목까지 확산되는 모습들이 다음 주까지만 나와준다면 이제 이번 주가 바닥이 된 거죠,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까지는 한 번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좀 바라보자. 그리고 뭐 저희 당사에서도 이제 최근에 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니까 PER이 지금 6.2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네. 때보다 더 낮은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밸류에이션 아니 그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좋아지는데 이게 수급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아진 건 또 참 보기 힘든 광경인 것 심지어 같아요. 실물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네, 네. 이렇게 높은 성장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그 수급의 꼬임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 좀 비관론을 가지지 마시고 설사 좀 안 좋게 보시더라도 크게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안 좋게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지금은 좀 무게를 두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속도 조절이죠. 네, 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에 왔다. 우리가 그렇게 여름을 보고 있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